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포토샵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4번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웹페이지 제작인데요. 제공된 6개의 이미지 1급-12에서 17번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미지 그림 효과를 주고요. 여기에 이제 문자 효과는 4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쉐이프, 커스텀 쉐이프를 사용하는 방법이 3개가 있겠고요. 여기에 펜 도구를 사용해서 모양을 그리고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까지 나옵니다. 우선 그림 효과에서는 배경색을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공된 이미지 하나는 혼합 모드, 블렌딩 모드를 사용해서 레이어 마스크로 흐릿하게 합성을 할 겁니다. 4번 문제에서는 레이어 마스크가 2개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혼합 모드가 적용된 레이어, 하나는 필터가 적용된 레이어입니다. 배경에 속하는 레이어가 되겠죠. 그리고 필터 1개 더 적용될 거고요. 색상 보정 효과 적용되겠습니다. 문자 효과는 2개에는 워프 텍스트를 적용해서 문자의 왜곡을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의 문자 효과는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왼쪽에 메뉴로 적용된 문자들은요,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레이어를 복사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중 하나에는 문자 그리고 이 커스텀 쉐이프에 색상이 달리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온라인 예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다 되면 저장 규칙에 따라서 2개의 저장 파일 JPG와 PSD를 답안이 전송될 경로에 저장을 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작업할 새 이미지를 만듭니다. 자, 파일에서 New를 클릭해서 새 도큐멘트를 열겠습니다. 저장 규칙에 따라서 위스는 600픽셀, 하이트는 400픽셀, 해상도는 72픽셀 per 인치, 컬러 RGB 컬러 8비트로 지정을 해주시고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해주십시오. 격자는 100픽셀 단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 환경 설정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교재 앞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포그라운드 컬러를 세팅을 해서 채워넣기 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은요, 99cc FF가 되겠는데요. 자, 포토샵, GTQ 포토샵에서 제시된 컬러는 RGB 색상 체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색상 코드 값은 RRGGBB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반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9ccff면 9cf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자리로만 입력하셔서 시간 단축하십시오. OK를 눌러주고 Alt와 Delete를 동시에 눌러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100% 불투명하게 배경에 채워 넣습니다. 자, 그리고 1급-12 이미지를 열고요. 저처럼 한꺼번에 열어놓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해당 이미지를 컨트롤 A, 컨트롤 C 하고 작업 이미지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고요. 자, 또는 이동 도구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때 드래그 앤 드랍 할 때 Shift를 눌러주시면 중앙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2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 쓰시면 되겠고요. 저장하고 진행할게요. 자, 레이어가 생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포토샵 포맷, 파일 형식은 포토샵 포맷으로 됩니다. 지금 저장하는 것은 여러분 원본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답안이 전송될 경로에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편집을 해서 다시 저장을 해야 될 때 이 파일이 대체가 되는 경우들이 생겨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는 이 원본에 해당되는 우리가 PSD는 저장 규칙에 60에 40픽셀이죠. 10분의 1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600에 400픽셀이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경로에 여러분 폴더를 생성을 해서 또는 바탕화면에 바로 저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본은 이렇게 저장을 할 거고요. 완성한 후에 저장 규칙에 따라서 10분의 1로 줄어든 PSD를 저장하는 겁니다. 자, 파일 이름,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 번호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확장자 점 하고 패스트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중복될 수 있습니다.
저장 눌러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레이어에는 오버레이라는 블렌딩 모드를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레이어 패널 상단 왼쪽 클릭하셔서 오버레이 노멀 부분 누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오버레이 적용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정도 해줘야겠죠. 네, 컨트롤 T 하고요. 쉬프트 누른 채 크기 조절하셔도 되고, 또는 옵션 바에 H 왼쪽에 있는 체인 모양을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크기 조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쉬프트를 누른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둘 중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 적용하기 나름이겠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시고요. 자, 변형하고 레이어 추가하고 또는 효과 주고 바로바로 세이브 컨트롤 S 누르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애드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판이 그러니까 마스크 판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 이때 자연스럽게 지우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툴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레디언트 툴 사용할 때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다른 설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이렇게 한번 좌우 위아래 이렇게 대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 옵션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왼쪽 검정 그리고 오른쪽 흰색인지 확인하실 거고요. 리니어 그라디언트의 노멀 100% 확인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가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지워줘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반듯하게 이렇게 가로 세로일 때는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워질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서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워지겠습니다. 이때도 여러분 이 길이감 있죠? 짧게, 길게 하는 거에 따라서 지워지는 정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이 부분은 최대한 출력과 동일하게 최종 출력 형태 답안지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누르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네, 이제 1급-13번 이미지를 가져와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작업 이미지로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를 누르고 Shift 누른 채 작업 이미지에서 조정하실 때는 Shift 누른 채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옵션을 사용하실 때는 앞서 얘기한 대로 종횡비 유지를 할 수 있는 아이콘 체인 모양 아이콘을 누르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는 필터가 적용이 됩니다. 필터는요 텍스처라이저입니다. 자,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하고 맨 마지막 텍스처에 텍스처라이저를 클릭해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도 레이어 마스크 적용하셔야죠. 애드 레이어 마스크 클릭해서 마스크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각선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지워줘야 됩니다. 자, 지금 그레디언트 툴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때 대각선 방향으로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위치라든가 범위는 우리 교재에 캡처로 되어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이제 1급-14 이미지를 여십시오. 여기에서 배경을 제외한 이 메달 모양만, 메달 형태만 이미지로 가져와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다양한 선택 도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선택 도구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도 여기서는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정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펜 툴을 사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리셋을 해주세요. 옵션의 펜 모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셋 툴 해주십시오. 자, 선택을 하기 위한 패스 경로를 따주셔야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이 공간이 있습니다. 두 개의 닫힌 패스를 따야 되기 때문에 옵션에 Exclude Over
오버래핑 쉐입스를 클릭을 하고요. 펜 작업을 시작합니다. 펜 옆에는 이렇게 별표 모양이 떠 있는데요. 저는 이 형태가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캡슐락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펜 작업을 하실 때 펜 옆에 다양한 모양들이 띄워지면서 작업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자, 아무런 패스도 따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별표 형태가 나옵니다. 자, 처음에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펜 옆에 아무 표시도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하셔서 곡선의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때 드래그 할 때 양방향 핸들이 나옵니다. 이 양방향 핸들로 인해서 다음 패스를 연결해서 딸 때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이럴 때는 명령 취소를 하시고요. 이 핸들을 잘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예 없애는 거죠. Alt를 누른 채 이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를 올리면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 나옵니다. 이때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Alt를 떼주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한쪽 핸들이 사라져서 그 다음 패스 작업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작업이 가능하겠죠? 네. 또는 Alt를 누른 채 이 핸들의 끝부분 동그란 점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컨버트 포인트 툴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이때 이 핸들을 이렇게 제어를 해 놓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도요, 작업 중에 얼마든지 핸들 끝에 마우스를 올리고 Alt 누른 채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핸들러를 따로따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방법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이 메달 모양의 윤곽을 따라서 큰 패스를 먼저 따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패스가 다 완료가 되면 패스 패널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이렇게 워크 패스, 작업 중인 패스로 이렇게 패스의 윤곽 부분 안쪽이 흰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패스가 완료가 되면은요, 이렇게 펜 옆에 별표 모양이 다시 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출력 형태 보시면 이렇게 작게 축소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공간은 따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이 부분은 따주셔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워크 패스 활성화되어 있을 때 자, 새로운 패스 작업을 이 사이에 해주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패스 보십시오. 이 생성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오류 없이 하시려면 초반에 패스 오퍼레이션 설정하는 거 이 부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패스로 따실 때는 너무 큼직하게 이미지를 확대해서 하시면 이 픽셀 단위로 자신도 모르게 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이 보이지 않는 정도의 화면 크기로 적절하게 조정하신 후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곡선의 핸들을 잘 제어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처음에 찍었던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를 오버하게 되면 이렇게 펜 옆에 동그라미가 뜹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완성된 패스가 되고요. 패스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또 새로운 패스를 딸 준비가 됐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펜 옆에 별표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패스 패널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간이 뚫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패스를 딸 때는요, 큰 윤곽을 먼저 따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뚫려야 되는 부분을 나중에 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옵션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Exclude Overlapping Shape로 하셔야지만 오류 없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패스가 완료가 됐으면 Ctrl Enter를 동시에 눌러서 패스손으로 딴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네, Ctrl C를 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Ctrl T를 해서 이제 크기, 위치, 방향, 회전각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방향 보시면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허리젠탈로 가로로 뒤집기를 먼저 해주시면 되겠고요. Shift를 누른 채 크기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이 격자선 보이시잖아요. 그리드 참조하셔서 이렇게 각도랑 조정해줘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하시고요. 자, 저장 수시로 해주십시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너 섀도우 클릭하고요. 자, 수치는 교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광선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너 브로우를 클릭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펙트를 주고 나서 OK를 눌러주고요. 저장해 주십시오. 이제 1급-15번 이미지를 열겠습니다. 자, 1급-15번 이미지는 어때요? 배경에서 이 인물 부분만 선택해서 이렇게 효과를 주고 배치했죠. 네. 자, 이제 픽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이 한 번에 되지 않은 경우들은 여러 옵션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네, 자, 퀵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상단 옵션에서 셀렉트 서브젝트 클릭해서 포토샵이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이 범위를 한번 보십시오. 네. 비교적 배경과 명확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보시면 이렇게 선택이 더 빠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정을 이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고, 여기 선택이 더 추가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에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퀵 셀렉션은요, 자동으로 이렇게 Add to Selection으로 선택을 하면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Subtract from Selection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 크기는요, 키보드의 대괄호 왼쪽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크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범위가 작은 부분들은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하는 부분은 칠해서 추가를 해주시고요. 빼주는 부분 마이너스 1대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하는 부분은 드래그를 하셔서 이미지를 확대하고 이동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옵션 활용하는 방법들 여러분 이미지 선택할 때 다양한 이미지에서 활용도 있으니까 잘 익혀 두십시오. 선택이 다 됐으면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Shift를 누른 채 크기를 축소합니다. 비율에 맞게 축소해서 배치하셔야겠죠. 그리고 격자, 화면의 격자, 그리드를 참조하셔서 이렇게 출력 형태와 맞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에 필터를 적용을 할 텐데요. 자, 여기에서 적용되는 필터는요, 배경색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터마다 이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할 디퓨즈 그로우라고 하는 이 필터는요, 배경색, 백그라운드 컬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색이 흰색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뭐 흰색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이렇게 빠르게 흰색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클릭해서 이렇게 왼쪽 상단 모퉁이 부분 클릭하면 이렇게 흰색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 필터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저장을 해 주십시오. 연산 과정에서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필터 클릭합니다. 그리고 필터 갤러리를 클릭해서 디스톨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디스톨트를 확장해서 보시면 여기 디퓨즈 그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퓨즈 그로우에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뿌려지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백그라운드 컬러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를 때는 여러분 캔슬해서 취소를 하시고요. 다시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세팅한 후에 다시 필터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준 후에 레이어에 섀도우 그림자 효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색상 보정 및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할 거예요. 1급-16번 이미지를 여시고요. 여기에서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먼저 선택할 이미지 영역을 사각형으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선택이 빠져야 될 부분들도 보이실 거고요. 그죠? 선택을 더 추가해야 될 부분도 생길 겁니다. 자, 이때는 다른 도구와 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 툴로 선택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Add to Selection일 때 브러쉬 크기 조정하면서 선택 영역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화면 배율 확대 축소하시고,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실 거고요. 자, 이제 선택에서 추가적으로 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Subject from Selection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 영역에서 빠지는 부분들을 보정을 해줍니다. 자, 이때도요, 선택 부분을 좀 무리해서 넘어간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브러쉬 사이즈 조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다른 도구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이거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위에 선택의 연산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도구들도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도 빠져야 되겠네요. 마이너스일 때 브러쉬 사이즈 줄여서 클릭 또는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선택 범위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요. 네, 됐으면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요. 작업 이미지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 방향이 좌우가 다르죠? 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호리젠탈 해서 뒤집어 준 후에 크기 조절할 때 반드시 Shift 누르면서 바운딩 박스의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사용을 할 때는 마우스를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Shift는 끝까지 눌러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이 이미지가 비율이 이렇게 왜곡이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료할 때는 안쪽 더블 클릭 또는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레이어 스타일 FX 누르시고요. 여기서는 베벨 앤 엠보스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10을 해줬고요.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때요? 여기 스키 점프, 이 이미지에 색상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 부분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Add to Selection일 때 스키 점퍼 이미지에 이렇게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선택 영역에서 빠지는 부분은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 색상 보정할 이미지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을 펼쳐놓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보시면 조정 레이어를 만들 수 있는 아이콘, 네 번째 아이콘 눌러주세요. 보통의 경우 색상 보정을 할 때는 휴 세츄레이션을 씁니다. 특별한 경우에 컬러 바란스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휴 세츄레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보이게 해놓을 거고요.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패널이 확장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녹색 계열로 보정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여러분 하단에 컬러라이즈라는 색상화를 체크를 하고 하면 좀 더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은 채도입니다. 그래서 색깔의 선명도를 조정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60을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라이트니스는 명도, 밝기입니다. 밝고 어두운 정도를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조정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서는 10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상 고정을 완료를 했고요.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자, 이제 1급-17번 이미지를 엽니다. 자, 여기에서는 중앙에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저희가 매직원들을 사용해서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 범위를 조금 더 추가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Add to Selection을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톨러런스는 25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두 가지 옵션 체크해 주신 후에 자, 이미지에 이렇게 클릭을 할 건데 여기에서도 음영값의 차이가 약간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Add to Selection으로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선택이 다 되지 않았을 땐 다시 한번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하고 있는 이미지에 V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다시 한번 크기 조절을 종횡비에 맞게 Shift를 누른 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격자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여러분 지금 현재 선택된 조정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 레이어 위쪽으로 이렇게 레이어가 배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레이어 순서는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대괄호 여러 번 눌러서 이렇게 배치를 바꿔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어레인지 정돈도 한 번에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레이어 패널 상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방법으로 앞뒤 정돈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미지는요, 이렇게 크기 조절해서 배치하는 걸로만 마무리를 하고 다른 효과는 특별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모양 도구 사용해서 모양 생성하고 변형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툴 패널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우리 교재 쉐입의 경로를 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옵션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레프트 핸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브젝트에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네,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격자 참조하셔서요, Shift를 누른 채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패스 셀렉션으로 전환이 돼서 컨트롤 누른 채로 위치를 지정하시거나 다시 크기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실 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레이어에 보시면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수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에서 하시는 것보다 그린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더 편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 적용할 건데요. 드롭 섀도우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오페시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 상단에 오페시티 80%를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완성된 결과물 보시면 오른쪽에 어때요? 크기가 줄어들고 회전이 다른 이렇게 색상, 회전값이 다른 이 모양이 또 배치가 되어 있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한 레이어로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드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동하고 그리고 회전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Shift를 꽉 누르시고요. 크기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 맞춰주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색상과 입력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따로따로 레이어 속성을 달리 해줄 필요가 없이 복사한 레이어로 활용하시는 게 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모양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이 방법 Ctrl J 사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 상단에 메뉴 버튼을 만들 텐데요. 먼저 모양 레이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는요, 맨 위쪽 레이어 선택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로요. 해당 모양을 찾기 위해서 배너 앤 어워즈에 가서 세 번째 보시면은요, 배너 3이 있습니다. 이 배너 3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양을 그려줄게요. 하단부에 그려서 위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형태는 작업 이미지 밖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패널 하단 Fx를 눌러서 스트로크 지정하고 단일 색상입니다. 자, 이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글자 자체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추액 형태 보시면 중간이 흰색이고요. 그리고 상하로 이렇게 같은 컬러가 배풀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양 끝에 컬러 스타일 색상이 동일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그라디언트의 스타일을 적용해서 저희는 두 가지 색상만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두 가지 색상만 넣을 거니까 컬러 스타 두 개로만 설정합니다. 자, 왼쪽 흰색, 자, 오른쪽 컬러 스타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Ok를 눌러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앵글 90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리니어로 일반적으로 했지만 여러분 때에 따라서 레디알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타일을 눌러서 리플렉티드를 클릭을 해봅니다. 자, 리플렉티드를 클릭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 반사형으로 그라디언트가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 끝에, 그러니까 끝쪽, 오른쪽 끝에 있는 컬러가 왼쪽에도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설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편집까지 했고요. 이제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 개수를 보면 어때요? 다르죠? 4글자, 5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렬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왼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왼쪽 정렬 상태 확인하고 글자 옵션 설정한 후에 이 버튼 모양의 레이어와 글자 레이어를 동시에 복제해서 배치한 후에 나머지 편집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작업 속도를 좀 빨리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리엔탈 타이틀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에 이제 클릭을 할 텐데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작업 이미지에 보시면 이 모양 위에 입력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 이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을 보십시오. 달라져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쉐이프나 패스 안에 입력할 때는 이렇게 영역 안에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엔터 누르셔서 이 모양 패스의 활성을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글자는 도둠체 16포인트 지정할 거고요. 한글 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두껍게 선명하게 보이도록 NTLS 방법 설정은 스트롱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이 왼쪽 정렬이나 왼쪽 정렬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입니다. 자, 검정도 000 입력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에 있는 하단 좌우 모퉁이를 클릭하면 검정은 바로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영상 보기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꾸 표시해 주시고요. 자, 이때 무브 툴로요. 이 두 개의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때, 자, 이렇게 맞닿아 있으니까 여러분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하나 아니면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하나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배너 3.1이라고 하는 레이어와 영상 보기 문자 레이어를 같이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렬을 설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여기 보시면은요, 레이어의 정렬 상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좀 맞춰서 정렬을 해주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무브 툴 옵션에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방향키 활용하셔서 이렇게 세세한 이동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글자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야겠죠. 스트로크 클릭하고요. 흰색 2픽셀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쉬프트를 누른 채 하단부 배너 3.1이라고 하는 레이어와 함께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이동하면서 복제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무브 툴을 선택을 했죠. 무브 툴로 Alt를 누르십시오. Alt를 누른 채 이렇게 위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하면서 복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할 때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이 됩니다. 지금 수직의 상단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Shift 누르면 이렇게 스냅이 걸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울러 드래그 할 때 이 사이 공간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거리 가늠할 때 이거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Alt 누른 채 드래그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몇 픽셀이라고 해서 사각형 안에 수치 표시되죠. 네, 이거 참고하셔서 간격 일정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복제하는 겁니다. 자,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복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두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이동 거리까지 확인하면서 복제하고 싶을 때는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세요. 무엇으로요? 무브 툴로요. 그리고 이동하려는 위치로 반듯하게 가고 싶다, 이동한다, 그럴 때는 Shift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글자를 각각 호리젠탈 타이틀로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따로따로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반복적이다 그러면 하나의 반복 구성 요소를 만든 후에 이렇게 레이어 복제해서 나머지 거는 편집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네. 자, 이제 온라인 예약 문자 레이어의 스트로크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온라인 예약 문자 클릭하고요. 이미 스트로크가 적용되어 있는데 옵션만 바꿀 거예요. 그러면 레이어에 해당 옵션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 대화 상자 뜨면은요, 여기에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입력 모드로 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OK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온라인 예약이 배치된 하단부 이 모양 레이어의 옵션도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아니면 스트로크도 바꾸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바꿔주십시오. 스트로크 더블 클릭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클릭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색상 정지점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에 UF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정 그대로 놓고 색상만 이렇게 바뀌는 걸로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메뉴 부분은 완성을 했고요. 이제 펜 도구를 활용해서 중앙에 놓여있는 이 스케이트와 형태를 만들 거예요. 자, 이제 스케이트와 하단부를 먼저 만들 건데요. 자, 라운드 앤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상단 옵션에서 레디우스, 코너 레디우스는 3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작업 이미지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이 대화 상자에 크기 입력을 해줄게요. 위스는 270을, 하이트는 48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 프로퍼티스가 뜨는데요. 여기에서도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할 거고요. 우리 교재 CC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저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 안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렉탱글 툴을 활용해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코너값 지정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이트 하단부를 이제 설정을 할 거고요. 여기 스케이트 날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 옵션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에서 지금 그리는 부분은 빠져야 돼요. 지금 그려놓은 패스 형태에서 이 모양으로 빠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옵션을 바꿉니다. Subject Font Shape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때 패스선이 보이도록 클릭이 돼야지만 이 옵션이 바뀝니다. 네. 자, 주의할 점은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때 바꾸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한번 껐다가 다시 켜주는 방식으로 엔터를 2번 연속해서 눌러준 후에 이 옵션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후에요.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형태가 빠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빠지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린 후에도 여러분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동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Shift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에서 정렬도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유사한 형태가 되게끔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키보드의 방향키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다 다시 이쪽 형태를 정리하기 위한 둥근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 끝부분 둥그렇게 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는 여러분 2번 눌러서 콤바인 쉐입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얘는 기본적으로는 뉴 레이어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레이어가 아니라 새로운 레이어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서 나중에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 부분 옵션 부분 신경 써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쪽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주는데요. 자, 이때는요 레디우스를 10으로 설정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두 번 눌러서 다시 빼주는 기능으로 하단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펜툴을 사용해서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이 도형들, 모양들의 형태를 조립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쉽게 만들 수 있다면 또 그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최신 경향들을 보면은 이렇게 도형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펜툴로 추가적으로 그리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으면은요, 이 부분은 이제 하나로 병합을 할 거예요. 네. 자, 옵션을 보시면 머지 쉐입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병합된 형태가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을 열어서 이 해당 레이어의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색상 값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그림자 효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이트 날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모양을 최종적으로 이제 병합을 하고 났지만 형태를 조금 더 편집을 해야겠다라고 하실 때 이때는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편집하고자 하는 이 앵커 포인트만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편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의 이름도 바꿔줄게요. 패스 1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중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우리가 펜툴을 사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패스가 아니고 쉐이프입니다. 쉐이프로 해야지 색상이 있는 상태로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형태에 맞게 펜툴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곡선일 때 내가 하실 거예요. 곡선 형태. 자, 커브 전환할 때 Alt 누르고 앵커 포인트 클릭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그려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형태가 되게끔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쉐이프는요, 그린 후에도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일 때 그 조정을 해주시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기도요, 셀렉션 툴로 하시고요. 컨트롤 T 누르셔서 이렇게 크기도 여러분이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배치하실 거고요. 굳이 비율에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Shift 누르지 않고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집할 앵커 포인트만 선택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셨고요. 여기 이제 색상,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입력하시면 되겠고, 여기에도 동일하게 그림자 효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패스에 레이어의 이름을 S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상단 부분까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뉴 레이어 상태에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가 이렇게 엔터 두 번 눌러서 패스 선만 보일 때 위에 설정을요 바꿔주십시오. 서브젝트 프론트 쉐입으로 바꿔주신 후에 이제 스케이프화 부분에 빠질 영역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빠지는 거 확인되시죠? 네. 곡선을 충분히 나갈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Alt 누르고 클릭을 해줍니다. 한쪽 핸들을 삭제한 후에 클릭하시고요. 모양 연결해서 따라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이동할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이곳에서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눌러서 먼저 그려놨던 패스선에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치라든가 핸들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점이 더 필요할 때는 이 패스상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펜리프 플러스가 뜹니다. 이 옵션은 상단에 오토 애드 딜리트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패스선 그리다가 여러분이 수정이 필요할 때 점을 더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최대한 가깝게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원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그리는데 정원도 어때요? 여기서 빠지는 형태죠. 엘립스를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서브젝트 프론트 쉐입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드래그 할 때 쉬프트 눌러주시는 거예요. 드래그 하시다가 쉬프트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할 거고요. 컨트롤 눌러서 위치 패스 셀렉션 툴일 때 위치 수정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기존 영역에서 빠지는 속성으로 그려진 이 정원을요, 두 개 더 복사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패스 셀렉션 툴로 전환을 해서 Alt를 같이 누르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같은 속성으로 어때요? 정원이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동그라미로 그려서 그렸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얼마든지 이동도 하시고 키보드 방향키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하나의 패스로 병합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패스로 병합하는 옵션에 보시면 머지 쉐입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도 패스 3로 이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림자 효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이제 회전을 해줄 텐데요. 자, 레이어 패널을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패스 1, 2, 3로 되어 있는 이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을 합니다. 0커피 있을 땐 패스 1 선택하고 쉬프트 누르고 패스 3 이렇게 해서 선택하셔도 되고, 네, 컨트롤 누르고 각각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변형 상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상단 옵션 바에서 앵글
로테이트를 -5를 입력해서 회전을 해주고 엔터를 눌러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패스 작업은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적용할 패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만들 때는요, 새로 열어서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고요. width 40, height 40 픽셀 지정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패턴이 두 개의 커스텀 쉐이프를 사용해서 정의가 될 텐데요. 이 격자 간격과 여러분이 안내선, 눈금자를 참조하셔서요. 패턴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가늠을 해서 여기 패턴을 만든 새로운 파일의 크기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작게 열리죠? 네.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머지 설정 동일하게 해서 여는 바람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단에 화이트로 설정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제 패턴 정의할 때 눈 아이콘 꺼서 정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백그라운드 컨텐츠를 트랜스페어런트로 설정을 해서 OK를 눌러서 이렇게 투명하게 레이어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모양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제시된 형태 네이처에 있습니다. 네이처의 눈 결점 형태 할 거고요. Shift 누르고 드래그해서 종횡비에 맞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요, 레이어 썸네일에서 흰색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엔터 눌러서 패스를 완료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 빗방울 모양 있죠? 빗방울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Shift를 누른 채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자, 엔터 눌러서 완료하지 않으면 Shift 눌러서 드래그 하게 되면 동일한 레이어에서 그려져서 색상을 따로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좀 후에 진행해 주십시오. 눌러서 색상 저장했고요. 이렇게 눌러서 크기도 약간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 정의를 해줍니다. 에딧 메뉴 누르시고요. 디파인 패턴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눈송이와 빗방울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제시된 패턴의 이름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OK를 누르시고요. 자, 이제 패턴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업 이미지로 가야죠. 작업 이미지로 와서 여기 이제 패턴이 적용할 곳에 패턴을 클리핑 마스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패턴 레이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새 레이어 만들어서 패턴을 7로 채워 넣은 다음에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했지만 패턴 레이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레이어 패널 확장하시고요. 현재 해당 레이어 맨 위쪽에 있는 패스 화면 선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단부 네 번째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세 번째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네,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이 패턴 필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생성이 되죠. 위쪽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패스 3을 선택하고 넣은 거고요. 바로 전에 우리가 패턴 정의한 패턴이 여기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0%로 하면 40 곱하기 40 픽셀로 만든 영역에 그 크기 그대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패턴을 계산을 잘못해서 너무 크게 그렸거나 했을 때는 이곳에서 여러분 너무 작게 그렸다, 크게 그렸다 했을 땐 이곳에서 패턴 크기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잘 들어갈 거고요. 자, 이 레이어와 레이어 경계선에 Alt를 눌러서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합니다. 패스 3의
픽셀이 있는 부분과 겹치는 위쪽 패턴만 잘려져 보이고 나머지는 투명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오페시티 70%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레이어에 눈 아이콘도 켜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오브젝트에 있는 보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겠습니다.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중앙비에 맞게 그려줄 거고요. 레이어 패널에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바꿔줍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또 회전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그로우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를 보시면은요, 순서를 정돈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레이어에 레이어 5와 여기에 적용된 색상 보정, 휴 세츄레이션 2를 같이 선택합니다. Shift 눌러서 선택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Shift 컨트롤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이렇게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맞춰주실 거고요. 자, 이제 문자 입력하고 왜곡 및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차례입니다. 호리젠탈 타이틀을 선택을 할 거고요. 레이어 상에서는 휴 세츄레이션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폰트를 설정을 해줍니다. 영문지형 폰트, 시작되는 철자 입력하면 이렇게 힌트가 나오죠. 완성형으로 나옵니다. 자, 타임즈 뉴로만 볼드 클릭하고요. 제시된 크기 23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색상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글자 일부의 크기가 다르죠. 윈도우 스포츠 이거 하셔서요. 크기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15포인트를 설정을 해줍니다. 네, 그런 다음 워 텍스트를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워 텍스트는요, 띄워야 되겠습니다. 허리젠탈일 때 띄워지는 정도값은 여러분 기본이 50이지만 여기서는 30%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누르시고요. 스트로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2픽셀이고요. 그레디언트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레디언트 에디터 클릭해서 띄우시고요. 왼쪽 컬러 스탑 색상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컬러 스탑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리니어 90도로 설정을 하시면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자 입력을 할 거고요. 여기에도 워 텍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죠. 호리젠탈 타이틀로 작업 이미지에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 제시 글자 색상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글자 색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워 텍스트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스타일 눌러서 쉘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대화상자 띄어져 있어도 마우스를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이동해서 배치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휘어지는 정도 구부리기는 30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바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스트로크 클릭해서
엑셀 적용할 거고요. 색상 단일 색상 적용을 할 겁니다. 컬러로 바꾸셔서 색상값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합니다. 글자 자체를 클릭해야 옵션이 오른쪽 옵션이 바뀝니다. 네. 3단계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컬러 스톱은 색상이 흰색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클릭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색상값 적용을 해주시고요. 오른쪽도 더블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의 흐름을 보시고요. 리니어 0도를 설정을 해서 색깔의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값도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자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작업 이미지 오른쪽 하단에 호리존탈 타입 툴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글자 속성 지정을 해야죠. 바탕, 스노 포인트, 스트롱 하시고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스키캠프 개방이라고 입력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2픽셀이고요. 색상 지정합니다. OK를 눌러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레이아웃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T를 하시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생겨야 되는데 저는 컨트롤 T 했는데 바운딩 박스 안 생기고 이렇게 패널이 갑자기 확장이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글자가 완료가 되지 않고 어떻게 된 상태냐, 글자 중에 마우스가 클릭되어 있으면 컨트롤 T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글씨 완료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컨트롤 T를 해서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나와야 일반적인 변형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상단 옵션에서 마이너스 10도를 입력해서 회전을 해주고요.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눌러서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풀이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저장을 하실 거고요. 격자를 가려 주십시오. 컨트롤 S에서 최종 저장을 하셨고, 출력 형태 보시면서 레이아웃이라든가 빠뜨린 부분이 있나 없나 그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상이 없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답안을 전송할 경로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장 규칙에 의해서 저장하죠. JPG로 저장을 할 건데요. 제 PC 문서 GTQ 폴더를 열어서 여기에 JPG로 저장을 합니다. 네, 자, 파일 형식의 JPG가 없을 때는 4번 저장 또는 이곳에 세이버 카피가 있고요. 메뉴에서 세이브 에즈가 아니고 세이버 카피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뒤에 중첩이 되게 .jpg 입력하실 필요 없고 파일 형식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수험번호 제대로 됐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장 눌러줍니다. 자, 옵션은 하이 퀄리티 정도로 설정을 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든 PSD 저장할 거예요. 파일 메뉴 누르십니다. 그리고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을 해서 그게 링크되어 있을 때 60 입력하면 40으로 바뀌죠, 같이. 네. 가로 60, 세로 40으로 설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세이브가 아니고요, 세이브 에즈입니다. 세이브 에즈를 통해서 경로 바꿔주셔야죠. 지금은 이미 경로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 PC 문서 가서 GTQ 폴더를 열고 여기에서 PSD,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4번 문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여러분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최종적으로 4번 문제까지 풀이가 끝났으면 포토샵 종료하시고 답안 총
8개가 되겠죠? 8개의 답안을 다시 한번 감독 PC로 전송을 해서 마무리하신 후에 감독자님께 몇 번, 손번호 몇 번 전송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고 확인하신 후에 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